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윤입니다. 쉽고 재밌고 유익한 이지윤TV. 오늘은 인테리어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임대 수익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사실 요새는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임대료를 높게 주더라도 안에 수리가 잘 되어 있는 집들을 선호하거든요. 또 전세자금 대출도 잘 되고 하니까 굳이 인테리어도 안 돼 있고 지저분한 집에 들어가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세가를 많이 주더라도 올 수리가 되어 있고 깨끗한 집을 원하니까 임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또 방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인테리어가 워낙 금액 자체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견적을 받고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냥 바가지를 쓰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대하는 집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수리를 하는 게 좋고, 또 요새 유행하는 패턴은 어떠한 패턴이고, 그리고 요 정도 수리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전세를 2억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수리를 한 6, 700만 원만 들여서 해놓고 전세 가격을 2억 2천만 원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내 집에 인테리어도 하고, 그리고 내가 투자한 집에, 내가 인테리어한 집에 오히려 임대 수익을 높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세금을 높여받으면 그냥 임차인들이 주는 돈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굳이 인테리어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돈을 안 들이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들이게 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오히려 그 돈을 임차인들이 주고 들어와서 사니까 인테리어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전 임대하는 주택에 가장 저렴하고 깔끔하고 합리적으로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받았던 영수증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영수증인데 보통 여기 있는 거 같은 경우에 지금은 살짝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도배 같은 경우에는 25평 기준입니다. 방 3개, 그리고 앞뒤 베란다 있는 신평면 25평. 그러니까 25평도 옛날 평수들은 뭐 방 2개짜리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평면으로 방이 3개 나오고 화장실은 그래도 1개 있는 이제 그런 집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보통 이제 문턱 제거하는 거, 보통 문턱을 제거해야 이렇게 청소기 들고 나기가 편하니까 요새는 대부분 문턱을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문턱 제거하는데 8만 원 정도가 들었고, 도배는 약 60만 원. 그리고 장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데코 타일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내 집인 경우에는 우드로 이제 원목 우드로 까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 임차하는 집은 그냥 깔끔하고 환하게 깔면 되니까 보통 1.8mm 모노륨 정도를 많이 쓰거든요. 그 정도로 썼을 때 장판은 약 45만 원. 그다음에 페인트, 앞뒤 페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탄성칠이라고 해서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많이 슬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로나 이런 현상들이 많다 보니까 꼭 탄성칠을 하는 게 좋은데, 그걸 하게 되면 곰팡이가 좀 예방이 돼요. 그래서 앞뒤 베란다를 칠할 때는 일반 페인트가 아니라 꼭 탄성칠을 하는 게 좋다. 요거 한 가지 팁으로 좀 알려드렸고요. 페인트는 약 65만 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조명, 전체 조명 다 갈았을 때, 요새 이제 LED로 대부분 다 하니까 그래야 이제 밝기도 하고 전기세도 덜 나오니까, 그리고 LED로 했을 때 대략 금액이 약 5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이분은 이제 여기는 비디오폰 해가지고 비디오폰도 바꿔드렸고, 싱크대가 약 한 7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따 싱크대 사진도 좀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신발장이 약 30만 원, 그리고 손잡이 다 바꾸는데 약 12만 원, 그리고 주방하고 현관 타일 갈고 그 다음에 하는데 35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베란다 타일도 따로 바꿨거든요. 근데 베란다 타일은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해서 이제 약 80만 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약 10만 원 정도 들어서 약 65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도배나 장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랐다고 보시면 돼서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7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깨끗하게 화장실까지 다 해가지고, 화장실을 보니까 170만 원 정도 들었네요. 그래서 화장실까지 해가지고 이제 충분히 이제 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은 700만 원 들어서 해놔도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 전세금은 더 올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수리에 대해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직은 좀 멀었긴 했지만 이제 6월달, 7월달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장마철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누수 때문에 사실은 여기저기 이제 임차인들 전화를 많이 받게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실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누수가 될 때는 공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3층, 4층이야. 근데 베란다에서 물이 샌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는 공용 면적이 아니고 내 개인 면적이잖아요. 근데 어떤 아파트의 탑층이에요. 탑층인데 예를 들어서 그 옥상에서 물이 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경우들은 탑층 같은 경우에는 옥상 같은 경우에는 공용 면적이죠. 그러니까 개인 면적은 내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공용 면적인 경우에는 관리실에서 수리를 해줘야 돼요. 그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탑층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우리 집에 누수가 되는데 그 누수가 되는 부분이 공용 면적인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관리실에 먼저 문의를 하시게 되면 관리실에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니까 그 부분 한 가지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제 누수가 가장 문제인데, 보통은 벽을 타고 흐르는 누수 같은 경우에는 외벽에 그 실리콘이 삭아서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래된 아파트들이. 그런 경우에는 꼭대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실리콘을 창문 사이사이로 이렇게 쏘는 코킹 작업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수리가 되는데,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불렀을 때는 보통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누수 작업하는데. 근데 이것도 한 가지 실전 팁을 드리게 되면, 관리실에서 여름이 되면 그런 접수를 받아가지고 한 업체에다가 맡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관리실에 먼저 문의를 하시게 되면 그 업체를 소개받아서 하시는 경우에는 한 25만 원, 더 싸게는 20만 원. 내가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보다 약 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가지 팁이니까, 누수 작업을 할 때는 일단 관리실에 먼저 문의를 하고 관리실을 통한 업체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실제 했던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환해 보이는 쪽이 이제 방을 이제 장판을 깔은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는 이제 저런 색깔들이 유행이니까, 화이트 톤이 유행이니까 저런 색깔로 까시면 될 것 같고, 1.8 모노리움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위에 이제 등까지 가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란다도 이제 곰팡이들도 좀 있고 한데 이제 깨끗하게 장판으로 깔고, 위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페인트 칠을 해서 그냥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한 모습이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한 가지 팁인데, 베란다도 현관도 지금 회색으로, 요새는 이제 회색 톤이 유행이니까 웬만하면 임차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회색 톤으로 좀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이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색칠을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필름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진한 색깔인데 굉장히 좀 있어 보이잖아요. 좀 잘 사는 집에 보통 저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런 색깔을 많이 하는데, 저런 필름 작업 하나 하는 게 사실은 금액 얼마 안 들거든요. 그리고 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요청을 하면은 해주기도 해요. 그냥 공짜로. 근데 저거 하나 해놓은 거랑 안 해놓은 거랑 딱 그 집의 첫인상이 현관문이니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임차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인테리어니까 한 가지 팁으로 현관 필름 꼭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신발장은 뭐 기본적으로 그냥 화이트, 그리고 펄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도 또 금액 차이는 좀 나는데, 웬만하면 펄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니까는 펄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기존에 있었던 화장실인데 보기만 해도 좀 더럽죠. 그래서 지저분하고. 근데 이게 풍수 인테리어에서도 보면, 제가 예전에 한참 이제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풍수 인테리어에서도 물을 쓰는 곳 있잖아요. 주방하고 화장실, 요런 데들은 항상 깨끗해야지 집에 금전운이 상승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있으시면 주방은 항상 깨끗하게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화장실도 항상 깨끗하고 곰팡이가 없어야 집안에 금전운이 상승이 됩니다. 이것도 한 가지 팁이니까 꼭 그렇게 물을 쓰는 곳은 항상 깨끗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얘도 이제 회색 톤으로 가장 유행하는 톤이니까 무난하고, 그리고 이제 욕조는 없애고, 그리고 이제 회색 톤으로 깔았는데, 이 타일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국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요 정도면은
이거는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큰 편에 속하거든요. 자잘한 것보다는 좀 큰 게 고급스러워 보이니까 좀 큰 타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세면대가 동그랗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걸 원래 네모난 게 사실은 단가도 조금 더 높고 네모난 걸 더 임차인들이 더 선호해요. 그래서 네모난 거로 하시면 이 지금 보이는 것보다는 네모난 세면대로 하시는 게 임차인들이 더 좋아한다. 이런 거 한 가지 좀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짜잔. 자, 요게 이 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주방이 이렇게 지저분했어요. 저 초록색, 이 말도 안 되는 그 타일에 베이지색 그 나무 우드 색깔의 저 촌스러운 주방과 이 식탁, 딱 봐도 금전운이 안 들어오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쵸? 딱 봐도 금전운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집 자체가. 자, 근데 이 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었어요. 얘는 위에는 화이트 톤, 밑에는 회색 톤이죠. 이렇게 하는 걸 또 임차인들이 좋아해요. 요새 유행하는 톤이니까. 그리고 뒤에 타일도 회색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요거 주방 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변신을 한 거죠. 조명도 너무 예쁜 걸로 잘 달아주셨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위에 상판은 그냥 인조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이 아니라 그냥 PT 상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인조 대리석으로 깔게 되면 훨씬 내구성은 좋은데, 인조 대리석으로 깔게 되면 금액은 약 40에서 5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에요. 저는 그냥 워낙 이제 임대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냥 PT 상판으로 그냥 저렴한 걸로 그냥 모양만 예쁘게 이렇게 한 거니까, 그거 임대 뭐 좀 더 오래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인조 대리석으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냥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냥 모양만 예쁘게 흉내만 내면 좋겠다 그러면 PT 상판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요게 전 집의 전체 모습이에요. 아까 바뀌었던 현관 들어오는 입구, 식탁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요게 바뀐 모습입니다. 예. 전체 짜잔, 어디 갔어? 바뀐 모습. 굉장히 환해졌죠.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저렇게 꼼꼼하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고, 워낙 이분한테 제가 계속해서 일을 맡기기 때문에 제가 가서 굳이 보지 않아도 워낙 깔끔하게 마감 정리 잘 해주시고, 디자인도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하라 말씀까지 다 해주세요. 그래서 좀 신뢰 있는 그런 인테리어 집도 하나 뚫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집이 바뀌어서 여기는 일반 시세보다 조금 더, 제가 들어간 금액은 약 700만 원이지만 보증 금액에서 조금 더 올려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은 뽑고도 남았고, 그리고 제 집도 훨씬 깔끔하게 변했죠. 그래서 굳이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실 필요 없이 저렴하게도 인테리어 하게 되면 임차 보증금을 더 올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한 가지 좀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 수익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인테리어 팁과, 그리고 실전 인테리어 영수증을 좀 보여드리면서, 사실 이 영수증보다 조금 더 비쌀 수는 있겠지만 이 선에서 조율을 하시게 되면 크게 어떤 바가지를 쓰거나 그렇지는 않으실 거고,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어떤 자재를 쓰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톤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장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런 실전 인테리어 팁을 드렸으니까, 임대하는 집에 임대를 주는 집에 인테리어가 필요할 때는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로 삼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